경기도 분당의 중심부에 자리한 그랜드 팰리스 웨딩홀은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명소였다. 높은 천장에서 쏟아지는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빛은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공간 전체를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다. 입구에서부터 이어지는 붉은 카펫은 마치 귀빈들을 맞이하는 듯한 기품을 자아냈고, 벽면을 따라 늘어선 화려한 꽃장식들은 오늘이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오후 2시 양가 상견례를 위해 예약된 VIP룸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신랑 측 가족이 먼저 도착했다. 장도혁은 짙은 회색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의 아내는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신랑 장민주는 얼굴에 긴장감을 숨기지 못한 채 부모를 따라 자리에 앉았다. 도혁은 방 안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이 정도 장소는 되어야 우리 집안 격에 맞는다는 듯한 미소였다. 신부 측 가족은 10분 후에 도착했다. 최강수는 소박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깔끔하게 다린 와이셔츠에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아내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신부인 최서연은 연한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양가 부모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웨딩홀 직원들이 정갈하게 준비된 한정식 코스 요리를 하나씩 내오기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는 계절의 맛을 담은 전체 요리부터 정성스럽게 차려진 구절판, 은은한 향이 감도는 갈비찜까지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차례로 놓였다. 하지만 화려한 음식과는 달리 분위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서로를 탐색하듯 조심스러운 시선들이 오갔고, 대화는 겉도는 인사말로만 이어졌다. 장도혁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신부 측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평가하는 듯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최강수는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도 담담하게 음식을 맛보았다. 그는 원래 말이 많지 않은 편이었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쪽을 택했다. 신부의 어머니는 사돈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장도혁의 아내는 친절하면서도 어딘가 거리를 두는 태도로 응대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이 어색한 분위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있었다.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몇 분이 지났을 때 장도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예의를 갖춘 듯한 목소리로 최강수에게 물었다. 사돈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는 질문이었다. 최강수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다. 운수업을 한다고 했다. 그 짧은 대답에 장도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운수업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고, 그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웨딩홀 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쫓고 있었지만 VIP룸 안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벌어지는 이 상견례는 겉으로는 격식을 갖춘 만남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의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다. 최강수는 다시 조용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장도혁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다음 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장도혁은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과도 같은, 그러나 실제로는 우월감이 배어있는 톤이 섞여 있었다. 운수업이라면 요즘 많이 힘드시겠다고, 특히 택배 같은 일은 체력도 많이 필요하고 경쟁도 치열하다고 들었다는 말을 덧붙였다. 최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만 짧게 답했다. 그는 상대의 말투에 담긴 의도를 알아챘지만 굳이 해명하거나 정정할 생각이 없었다. 장도혁은 그 반응을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확신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본인은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일했고 마지막엔 임원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였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경쟁을 뚫고 왔는지, 학벌과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은근히 강조했다. 그의 아내도 거들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육을 중시해왔고 아들도 명문대를 나와 지금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신랑 민주는 아버지의 말투가 점점 불편해지는 것을 느끼며 속으로 애를 태웠다. 그는 서연을 사랑했고 그녀의 가족도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감히 반박할 용기는 없었다. 평생 동안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자란 그는 이런 자리에서도 침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배워왔다. 다만 서연을 향해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낼 뿐이었다. 장도혁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배경과 환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었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집안끼리 만나는 것이 여러모로 수월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최강수의 아내는 얼굴이 붉어졌다. 상대방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최강수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화도 당황함도 없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혹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태도였다. 신부 서연은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꾹 참았다.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견디기 힘들었지만
이 자리를 깨트리고 싶지 않았다. 장도혁은 이제 거의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본인의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왔고 지금도 전도 유망한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미래도 밝다고 자랑했다. 그러면서 신부 쪽 집안은 어떠냐고 물었다. 물론 딸은 예쁘고 착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집안의 기반이나 배경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투였다. 최광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대화는 점점 일방적으로 흘러갔다. 장도혁은 마치 강연을 하듯 자신의 인생 철학과 가치관을 늘어놓았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출발선이 다르면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결국 더 나은 삶을 산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고 신랑은 점점 더 고개를 숙이며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최광수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는 평생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사람이었고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변명하거나 내세울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다만 이 순간 앞에 앉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웨딩홀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벌어지는 이 불편한 대화는 마치 일방적인 독백처럼 계속되었다.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장도혁의 말은 끝날 줄 몰랐고 그의 이야기는 점점 더 직접적이고 날카로워졌다. 그는 이제 교육의 중요성으로 화제를 돌렸다. 본인의 아들은 어려서부터 외국어 교육을 받았고 해외 연수도 다녀왔으며 명문 학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받았다는 이야기였다. 그 결과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지금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신부 측을 향해 물었다. 따님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고. 최광수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딸은 지방의 사립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했다. 장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실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요즘 같은 시대의 학벌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지 않겠느냐는 말을 덧붙였다. 신부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냅킨으로 얼굴을 가렸다. 민주는 그제야 아버지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라고. 하지만 장도혁은 아들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라고 결혼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평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아온 그에게 강하게 반박할 용기는 없었다. 최광수는 딸의 눈물을 보았다.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조금 변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제 딸은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학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장도혁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물론 그렇다고 말은 했지만 그의 표정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듯 했다. 장도혁은 이제 결정타를 날리기로 마음먹은 듯 보였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고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안과 사돈 집안은 배경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본인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고 아들도 앞으로가 밝지만 상대 집안은 솔직히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물론 사람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차이는 결혼 생활에서도 여러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신랑 민주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상견례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했다.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 용기가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불끈 쥘 뿐이었다. 최광수의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최광수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녀를 제지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앉아 마지막 음식을 조용히 먹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태풍의 중심에서 고요함을 유지하는 사람처럼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VIP룸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웨딩홀 직원들이 마지막 디저트를 가져왔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장도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했고 그의 아내는 남편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신랑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신부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최광수만이 유일하게 담담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며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디저트가 나오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VIP룸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웨딩홀 직원이 아니라 정장을 갖춰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그랜드 팰리스 웨딩홀의 이사장이었다. 그의 등장에 모두가 잠시 당황했다. 일반적으로 이사장이 직접 상견례 자리에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장도혁은 혹시 자신을 알아보고 인사하러 온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자세를 고쳐 앉았다. 하지만 이사장의 시선은 장도혁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최강수를 향해 걸어왔고 그의 앞에서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최 회장님, 여기까지 직접 오셨군요. 평소 저희 웨딩홀을 많이 지원해 주시는데 이렇게 직접 이용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이사장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존경으로 가득했다. 그 순간 VIP룸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장도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그의 입은 벌어진 채 굳어버렸다. 최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사장과 악수를 나눴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자연스러운 권위가 배어 있었다. 이사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물류회사 덕분에 저희 웨딩홀이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혹시 오늘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 특별히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친절하게 물었다. 최광수는 괜찮다고 짧게 답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오늘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사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언제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깊이 인사한 후 조용히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힌 후 VIP룸에는 침묵이 흘렀다. 장도혁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얼어붙어 있었고 그의 아내도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신랑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광수를 바라보았다. 회장님이라니, 물류회사를 운영한다니, 운수업이라는 말을 택배기사로 오해한 자신과 아버지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깨달았다. 신부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평생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권위를 내세우거나 자랑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그래서 가족들조차 아버지의 진짜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았다. 최광수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차를 마셨다. 그는 이사장의 등장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즐기거나 과시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장도혁은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거만하게, 얼마나 무례하게 상대를 깎아내렸는지 생각하며 식은땀이 흘렀다. 장도혁의 아내는 남편의 팔을 잡았다. 그녀도 당황했지만 무엇보다 남편이 지금까지 한 말들이 얼마나 큰 신뢰였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최광수를 향해 어색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신랑 민주는 아버지를 향해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평생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라왔지만 오늘 아버지의 모습은 그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거만하고 편견에 가득 차 있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비루한 사람이었다. 최광수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힘이 담겨 있었다. 저는 평생 사람을 직업이나 학벌로 판단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최광수의 말이 끝난 후 VIP룸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장도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상대를 운수업 종사자, 아마도 택배 기사 정도로 여기며 깎아내렸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전국 규모의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이었다. 게다가 자신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웨딩홀조차 그의 계열사 소유였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장도혁은 입술을 떨며 변명을 시도했다. 그는 오해가 있었다고, 자신은 그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 했을 뿐이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말은 힘을 잃었다. 최광수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에는 비난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실망과 안타까움만이 남아 있었다. 최광수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외모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얻은 교훈입니다. 신랑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서연의 아버님께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시다니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순간이었다. 장도혁은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아들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았다. 거기에는 명백한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장도혁의 아내도 남편을 조용히 질책했다. 당신이 너무 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장도혁은 자신의 가족들까지 등을 돌린 것을 느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만 벙긋거릴 뿐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평생 자신의 학벌과 경력, 그리고 대기업 임원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이 무색해졌다. 최광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신부 서연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아, 울지 마라. 내 아버지는 괜찮단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최광수는 이제 민준을 바라보았다. 젊은이의 눈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최광수는 그에게도 조용히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은 좋은 청년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일이지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서연을 사랑했지만
오늘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서연의 남편이 될 사람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서연은 민준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확신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꿈꿨지만 이 상견례는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다. 최강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일어섰다. 오늘은 이만 일어서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분명한 의사가 담겨 있었다. 서연도 어머니를 따라 일어섰다. 장도혁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잠깐만요.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강수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앞에서 최강수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장도혁을 바라보았다. 장 선생님, 저는 평생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작은 트럭 한 대로 시작해서 지금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시와 편견을 겪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가치 있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생님께서는 저를 평가하셨지만 저 역시 선생님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최강수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차분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장도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장도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최강수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 딸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강수 가족은 VIP룸을 나섰다. 문이 닫힌 후 남은 것은 장도혁 가족뿐이었다. 장도혁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평생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어왔지만 오늘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아내는 한숨을 쉬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너무 심했어요. 이제 어쩌려고 그래요?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사과해야 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웨딩홀 밖으로 나온 최강수는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고 바람은 시원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내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괜찮아요? 최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다만 안타까울 뿐이야.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게 말이야. 서연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평생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겸손하게 살아왔다. 차에 오른 최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웨딩홀의 화려한 외관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결혼이 깨질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것이 딸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 오늘 그 젊은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기를 바랄 뿐이다. 차는 천천히 웨딩홀을 떠났고 최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민주는 서연에게 긴 전화를 걸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아버지의 행동을 변명할 수 없다고 자신도 그 자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서연은 침묵했다. 그녀는 민준을 사랑했지만 오늘 본 것은 단순히 장인 어른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민준이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 얼마나 침묵했는지를 보았다. 결혼 후에도 그럴 것인가? 시댁의 압력 앞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민준은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의 방식은 틀렸다고. 사람을 직업이나 학벌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만약 아버지가 사과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장도혁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는 최강수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사과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을 인정했다. 최강수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과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도혁은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진정한 겸손함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두 집안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장도혁이 먼저 정중하게 인사했고 최강수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다. 분위기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민준과 서연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은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결혼은 결국 진행되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날의 상견례가 남긴 교훈을, 그리고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를 말이다.